자, 애국개몽운동 의미 뭐예요? 하버드 스펜서라는 사람이 사회적 진화론이라는 걸 주장을 해요. 이 진화론 하면 이제 우리가 진화론을 영어로 하면 나이니즘이라고 그래요. 찰스 나인이 주장했다고 그래서. 그래서 사회적 진화론은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영어로 소셜 다이니즘이라고 그래요. 뭐 진화론 그러니까 뭐 프로그레시브 이렇게 하지는 않아요. 그만큼 이제 그 진화론에 있어서는 다윈의 존재가 독보적이죠. 다윈의 이름을 사용할 정도로. 그래서 이제 요 다윈의 생물학적인 진화론을 미쿡 인이었던 하버드 스펜서라는 사람이 그대로 인간 사회에 갖다 적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적자 생존, 약육강식, 그러면서 자본주의 사회의 불평등이라든가 전쟁이라든가 식민지 지배를 합리화시켰던 사상을 보고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사회적 진화론이라고 불러요. 당연히 일본 놈들은 이 사회적 진화론을 가지고 일본의 조선 지배와 중국 진출을 정당화했겠죠. 중국 침략을. 자, 그런데 우리 지식인들도 이걸 받아들여요. 아, 우리가 일본 놈들한테 먹히는구나. 그러면 왜 먹히느냐? 힘이 없어서다. 그러면 일본 놈에게 먹히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뭐 해야 된다? 우리도 뭘 하자? 실력을 양성하자. 그래서 우리가 애국개몽운동 하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라고 불러요? 실력 양성운동. 거의 동격으로 봅니다. 애국개몽운동 이꼬르 뭐예요? 실력 양성운동. 거의 동격으로 봐요. 자, 이러한 실력 양성운동 주도했던 사람들은 누구냐면 과거 이제 개화 운동을 했던 사람들, 그 다음에 독립협회 활동을 독립협회 활동을 계승한 사람들이 요 애국개몽운동을 주로 전개를 했고요. 아무래도 이제 아까 이야기한 대로 애국개몽운동 이꼬르 실력 양성운동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실력을 쌓겠어요? 정치적으로 실력을 쌓고, 그 다음에 또 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는 실력 양성한다 그러면 뭐예요? 교육이죠, 교육. 그죠? 아는 것이 힘, 교육의 힘입니다. 교육의 힘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어때요? 나이 먹은 사람들은 어때요? 언론을 통해서 계몽활동해야 되겠죠. 언론을 통한 계몽활동.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볼 때는 어때요? 산업진흥운동을 전개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실력 양성운동하면 대체로 이제 교육이라든가, 그 다음에 언론이라든가, 그 다음에 산업진흥활동,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전개가 돼요. 그리고 대체로 이 애국개몽운동이 전개가 된 것은 을사늑약을 전후로 한 시기였다는 거, 그것도 꼭 알아두시고요. 여기다 좀 정리 한번 해보세요. 을사늑약을 전후로 한 시기입니다. 자, 부안에 갑니다. 자, 아까 이야기한 대로 애국개몽운동은 이렇게 세트로 이제 시험 문제 나와요. 단체와 단체 특징, 뭐 이런 식으로. 부안에 1903년입니다. 일제가 로일 전쟁에서 주도권을 잡고 있는 가운데서 일본 놈 대장성 장관을 지냈던 나카무리라는 놈이 우리나라에 와서 조선에 와보니까 황무지가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김제, 부안 이런 데 가면 지금은 다 평야로 돼 있지만 옛날에는 다 간석지였어요. 갯벌밭이었죠. 요런 데를 어때요? 개간해서 일본인을 뭐하시키겠다. 농업 이민시키겠다. 따라서 50년간 땅을 빌려줘라. 그러면 이 땅을 다 뭘로 만들어줄게? 옥토로 만들어줄게. 라고 나카모리가 제안을 했고요. 고종이 이걸 콜을 합니다. 그래? 그럼 50년 후에 이 황무지가 다 어때요? 뭐 문전 옥답 굉장히 어때요? 뭐 비옥한 토지로 바뀐다 이거지. 이걸 오케이를 해버렸어요. 이걸 오케이를 했어요. 근데 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죠. 알게 되고 나서 보안에는 1904년 7월 종로 앞에서 한 달 이상 시위를 합니다. 절대 뭐 하면 안 된다. 황무지 개간권을 일본에게 주면 안 된다. 일본에게 주면 안 된다. 라고 데모를 해서 조정에서 오케이 했던 걸 어때요? 다시 철회시킨 거죠. 철회시킨 거예요. 알고 보면 이 보안회라는 활동 굉장히 어마살발은 한 건데 이 보안회는 시험 문제 나올 때는 황무지 개간권 뭐 이렇게 간단하게 나옵니다. 황무지 개간권 요구 좌절시켰다. 무슨 단체? 보안회. 당연히 일본 놈들 이 보안회라는 단체 어때요? 눈에 까시니까 당연히 해산을 시키죠. 보안회가 해산을 시키자 요 활동했던 멤버들이 그대로 다른 단체를 하나 만들었는데 그 단체 이름이 뭐냐면은 헌정연구회입니다. 헌정연구회. 국민의 정치의식을 고취시키고 뭘 만들자? 입헌 정치체제를 수립하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옛날에 갑신정변, 그 다음에 과보개혁, 그 다음에 독립협회까지 갑신정변, 과보개혁, 독립협회까지 우리나라에서 추구했던 근대적 정치운동의 목표는 아직까지는 뭐예요? 입헌군주제죠. 입헌군주제. 그래서 입헌군주제 실시를 주장했고요. 이때 되면 일진회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좀 불행스럽게 요 일진회라는 단체는 뿌리가 뭐냐면 동학이에요. 동학. 근데 이제 일본 놈들이 동학을 이용을 합니다. 동학교도들이 이제 1895년 이후로 계속 탄압을 받았죠. 이게 이제 요 동학교도를 이용하기 위해서 일본 놈들이 일진회를 동학을 인정해 줄 테니까
동학을 인정해줄게 라고 하면서 만든 단체가 일진회고요. 상당히 많은 동학교도들이 이 일진회에 그래서 가입을 했던 그런 아픈 역사도 있어요. 아무튼 일진회의 반민족행위를 규탄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시험 문제 나올 때는 헌정연구회 이꼬르 입헌군주제입니다. 입헌군주제. 그 다음에 이제 일본 아이들은 요 헌정연구회를 을사늑약이 체결된 이후에 정치활동을 한다는 이유로 해산을 시켜버려요. 통감부가 설치되면서 헌정연구회는 명백하게 이제 입헌군주제니까 정치활동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치활동을 금지시키면서 헌정연구회가 또 해산이 됩니다. 그러자 이제 어때요? 우리가 이제 그래? 너희가 정치활동을 못하게 한다고? 그러면 우리 이제 순수한 의미의 애국개몽운동을 할 거야 해가지고 만든 단체가 대한자강입니다. 자, 무릇 우리나라의 독립은 오직 자강여야에 있다. 즉 교육과 그 다음에 식사능업 요 두 가지를 하지 못하면 우리나라는 망한다. 우리나라는 망한다. 문자 그대로 이제 대한자강회는 그 설립 취지를 그래서 뭘로 내세운 거예요? 실력 양성운동을 내세운 거죠. 교육과 산업진흥을 위해서 만든 단체다라는 의미죠. 대한자강회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국에 지부를 설치하고요. 월보도 간행합니다. 여기 보면 한자로 대한자강회 월보 이렇게 써 있어요.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교육과 산업진흥, 자 실력 양성 운동을 목표로 했던 대한자강회를 만들었는데 중간에 1906년이라고 돼 있죠. 이게 7년까지 계속돼요. 7년까지 계속되는데 일본 놈들이 헤이그 특사 파괴를 구실로 고종황제를 강제 퇴위를 시키죠. 그래서 요 대한자강회는 고종황제 강제 퇴위 반대 운동을 전개를 하다가 역시 일본 놈들이 어때요? 정치 활동을 금지시켰는데 정치 활동이노 못하게 한타이 시대から我々は 대한자강회로 다이카이 스루 자 그래서 강제 퇴위를 시킵니다. 아니 강제 이제 어때요? 가이산 해산을 시키죠. 강제 해산을 시킵니다. 그래서 대한자강회 이꼬르 고종황제 퇴위 반대운동. 그런데 전국에 지부를 설립하고 월보를 간행했다는 거. 이것 또한 굉장히 중요해요. 지회와 월보. 자, 그 다음에 이제 대한협회라는 이제 어때요? 사이비 단체가 있었고요. 이제 시험 문제 좀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애국개몽운동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무슨 단체예요? 요 신민회요. 신민회. 애국개몽운동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신민회. 여기 보면 신민회의 설립 목적이 있어요. 신민회는 한국의 부패한 사상과 습관을 혁신하여 국민을 유심케 하고 쇠퇴한 발육과 산업을 개량하여 어찌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니까 이제 신민회라는 설립 취지가 교과서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안창호 양기탁이 있는데 요 두 분은 대체로 이제 실력 양성 운동을 주도했던 분이고요. 실력 양성 운동. 이 단체는 무슨 단체예요? 비밀 결산 단체예요. 그런데 이 신민회는 여기다 제가 책에 없으니까 안 썼는데 이동휘라는 분이 계세요. 또 이동휘. 요 이동휘라는 분은 뭐냐면은 무장 독립 투쟁을 주장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신민회는 안창호와 양기탁 같이 실력 양성 운동을 주도한 분도 있지만 이 더하기 이동희와 같이 뭘 주장한 사람도 있어요. 의병 투쟁을 이어서 이제 어때요? 무력 항쟁을 주장한 분도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제 신민회는 그 이전 애국개몽운동은 실력 양성운동만을 주장을 했지만 신민회는 실력 양성운동 더하기 뭣도 같이 주장했다. 어때요? 무장 독립투쟁도 같이 주장했던 단체라는 거 반드시 알아야 돼요.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리고 무슨 형태였다? 비밀 결사 형태였다. 그러니까 비밀 결사. 아까 이제 대한자강회는 공개 활동을 했던 단체죠. 실력 양성 운동이니까 공개 활동을 했었죠. 그러면서 뭐가 있었어요? 뭐 각지의 지회도 만들고 그다음에 월보도 반행하고 그랬겠죠. 근데 신민회는 일제의 탄압을 피하기 위해서 만든 비밀 결사예요. 따라서 지회라든가 월보라든가 이런 건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없죠. 몰래 하는데 우리 이런 단체예요라고 하면서 막 뭐요 소식지 만들고 그러면 일본 놈들이 다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민회는 이런 뭐 지회라든가 아니면 월보라든가 이런 게 없어요. 비밀 결사의 의미 꼭 잘 아셔야 돼요. 오케이? 자, 아무튼 목표입니다. 국권회복과 자, 요 신민회 또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 뭐예요? 공화정이죠, 공화정. 그죠? 공화정이 바탕을 두었다는 거. 우리나라 최초로 뭘 주장했어요? 공화정을 주장했어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갑신정변, 가보게요. 독립협회, 헌정연구회까지는 다 뭘 주장했지만 입헌군주제를 주장했지만 신민회는 드디어 뭘 주장해요? 공화정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국권을 회복하고 나면 이 땅의 주인은 더 이상 왕이 아니라 누가 주인이다?
국민이 주인이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꿈꿨던 최초의 단체 신민회입니다. 자, 활동 내용입니다. 아까 안창호, 양기탁은 실력 양성운동, 이동휘는 무장 독립투쟁 그렇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활동도 또한 두 가지로 갈라집니다. 활동도. 하나는 실력 양성운동, 평양의 대성학교. 안창호 선생님이 만든 학교죠. 우리 평양 대성학교 출신들이 엄청나게 많죠. 우리나라 과거 일제강점기 때 어떻게 보면 민족운동 했던 분 가운데 거의 절반 이상이 바로 뭐예요? 대성학교 출신일 정도로 대성학교는 우리 민족 인재의 요람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있네요. 실력 양성운동과 국외 무장투쟁을 동시에 겸했다는 거 꼭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정주의 오산학교, 이제 이승훈 선생님이 만든 학교입니다. 이 평양과 정주 둘 다 어디에 있어요? 평안북도에 있죠. 이 신민회 활동이 그래서 요 평안북도, 평안도 지역의 사람들이 많이 정계에 참여했던 게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대성학교와 오산학교, 이처럼 이제 평안북도 출신 사람들이 많았던 이유가 요쪽이 중국이 좀 가까워요. 요즘으로 따지면. 그러다 보니까 서양 문화가 많이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기독교도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기독교도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북쪽 하면 요즘 북한 그러니까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평안도라든가 황해도 이런 데는 종교가 약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구한말과 일제강점기 우리나라에서 기독교 세력이 가장 강했던 지역이 바로 이 평양 지역이었어요. 평양 지역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양 문화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들어왔었고요. 그러다 보니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신민회와 같은 애국계몽 운동 단체도 등장했었고요. 많은 애국지사가 여기에서 이제 어때요? 많은 애국지사를 배출하기도 했던 것이죠. 이제 이런 것들이 오히려 오늘날에는 엄청난 우리 사회의 모순의 하나의 원인이 되기도 해요. 그건 좀 나중에 한번 볼 수 있도록 할게요. 혹시 아니면 제가 이제 구글 클래스는 문제 때 한번 내놔볼 테니까 이 평안도 지방이 기독교 세력이 굉장히 강했던 것이 오늘날 우리 사회에 어떤 부메랑으로 작용하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맞춰보세요. 자, 그 다음에, 아무튼, 교육활동, 그 다음에, 태국서관, 계몽서적 출판 보급, 경제 식상 등업입니다. 산업을 발전시키자, 자기회사. 이것도 역시 평양에 있었어요. 자기회사를 운영하면서 민족산업을 육성했다. 여기까지는 실력 양성운동. 이처럼 내부, 표면적으로 볼 때는, 그리고 국내적으로 볼 때는 무슨 운동을 전개했지만, 실력 양성운동을 전개했지만, 참, 여기는 없지만, 교과서에 없으니까 여기 빠졌어요. 그런데 이건 충분히 낼 수 있어요. 자, 신민회와 관련된 아까 이야기한 대로 실력 양성운동이니까 뭐가 나와야겠어요? 언론 있죠. 대한매일신보도 꼭 써놓으세요. 대한매일신보. 책에 있네 없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신민회 하면 대한매일신보도 나옵니다. 분명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대한매일신보. 자, 여기까지는 무슨 운동이에요? 실력 양성운동이고요. 그 다음에 대외적으로는 이제 남만주 정안도에 삼원보의 한인촌을 건설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뭐도 하자. 이제 대내적으로는 뭐를 하지만 실력 양성운동을 하지만 우리가 일본 힘이 없어서 일본 놈에게 먹히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힘이 세진다고 해서 일본 놈들이 저절로 물러날 건 아니잖냐. 그죠? 힘 세지니까 조선인들이 힘 세졌네. 그럼 우리 물러나야지. 스미마생. 우리 물러날게. 이럴 리가 없잖아요. 일본 아이들이. 그쵸? 그러니 우리가 실력을 양성하면 무력으로 일본 놈들을 몰아내기 위해서 국외의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하자. 이때 국외의 독립운동 기지로 건설한 것이 삼원보 한인촌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만든 학교가 시흥 강습소, 즉 시흥 무관학교죠. 자, 국외 독립운동 기지 삼원보 한인촌 시흥 무관학교. 똑같은 내용입니다. 시흥 무관학교. 여기 보니까 신안촌에 뭘 만들자? 무관학교를 만들자. 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만든 학교가 바로 뭐다? 시흥 무관학교다. 그러다가 일본 놈들이 뭘 알조해요? 1905년 백오인 사건 교과서에 나와 있어요. 백오인 사건 일본 초대 총독이었던 테라우치 마사다케 암살 미수 사건을 빌미로 해서 우리 애국지사 105명을 아무런 혐의도 없는데 어때요? 그냥 신민회 회원이라고 의심되는 사람들을 무조건 잡아들인 거죠. 약 600여 명을 잡아들입니다. 600여 명을 잡아들여서 이 가운데서 105명을 이제 어때요? 구속시킨 사건 105인 사건이고요. 요 105인 사건을 계기로 신민회는 해산이 됩니다. 신민회는 해산이 됩니다. 요 신민회 아주 중요하고요. 아주 중요합니다. 서술형으로 나올 가능성도 대단히 농후합니다. 자, 꼭 알아두시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시흥 강습소, 시흥 무관학교 하면 꼭 이야기해야 될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우리나라의 노블레스 노블리제.
누구예요? 이회영 집안을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이회영입니다. 이회영. 이회영은, 자, 우리 이제 오성과 한음으로 유명했던 임진왜란때 영의정을 지켰던 이항복의 10대 손입니다. 이항복이 10대 손이었고요. 이때 명동 일대에 재산이 600억 재산이 있었다고 그래요. 이게 이회영의 6형제는 조선 제1의 부자였어요. 근데 이제 그 을사늑약 이후에 신민회가 결성이 되고 그러자 이회영이 형제 6명을 모읍니다. 우리 이 땅 계속 살래? 아니면 그동안 우리 집안은 이 땅에 어때요? 뭐 대대손손 양반으로 아니면 검문세가로 권력을 누리면서 우리가 살아왔는데 이제 나라가 망했다. 근데 알고 보면 나라가 망한 게 결국은 누구 책임이야? 우리 책임인 거지. 우리 같은 양반 검문세가가 제대로 못했으니까 나라가 망한 거 아니야. 우리 이대로 살래? 아니면 우리 재산 다 팔고 어때? 독립운동에 남은 세월 아니면 남은 재산을 다 바칠래? 어우, 육형제가 다 바치기로 약속을 해요. 제정신이 아니죠. 자, 아무튼 그래서 600억 원의 명동 땅을 팔고 만주 서간도에 있었던 삼원부에다가 땅을 구입을 하고 이곳에 신흥무관학교를 건설합니다. 그리고 약 2천여 명의 독립군을 양성을 하죠. 2천여 명의 독립군을 양성을 하다가 1920년 일본 놈들에게 의해서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가 끝난 다음에 일본 놈들에 의해서 강제 신흥무관학교가 폐교가 됩니다. 그러자 이회영 선생은 무정부주의 운동을 전개하고요. 흑색 공포단이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일본 군인과 일본 친일분자들을 어때요? 척결하는 그런 단체를 만들었어요. 그러다가 밀정에 의해서 이제 어때요? 체포가 됐고 1923년 감옥에서 고문 옥살을 당합니다. 아까 6명 형제라고 이야기했는데요. 5명 형제가 다 죽습니다. 일본 놈에게 맞아 죽은 게 3분, 굶어 죽은 게 2분이에요. 아, 가슴 아프죠. 우리나라 제1의 부자 가문이 모든 부와 명예를 버리고 항일 민족 투쟁을 하다가 맞아 죽고 굶어 죽어요. 딱 한 명, 이시영 선생만 살아남고요. 이시영 선생은 해방 이후 조국에서 그래도 이제 어때요? 부통령까지는 지내십니다. 자, 아무튼 우리 신민회 신흥무관학교, 우리 저 봉오동 전투 보면 그 신흥무관학교 나와 있잖아요. 거기에 뭐 분자금 가지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회영 선생 반드시 잊어서는 안 될 우리나라 제1의 애국자 가운데 한 분 꼭 기억을 할 수 있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해서 애국계몽운동까지 봤고요. 지향했던 정치대대 반드시 알아야 되고요. 다른 점은 뭐예요? 실력 양성운동뿐만 아니라 어때요? 신민회는 국외에 독립운동 기지건설을 통한 무장투쟁까지도 같이 주장을 했다는 게 좀 다른 점이죠. 그 다음에 교육과 언론활동. 아까 이제 실력 양성운동이니까요. 뭐 다양한 뭐 기호흥학회, 서부학회와 같은 뭐 교육단체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립학교, 민족주의 계통의 사립학교들이 만들어졌고요. 이걸 탄압하기 위해서 일본 아이들이 1908년에 사립학교령이라는 걸 반포해요. 여기 안 썼는데 책이 없으니까 1908년 사립학교령이라는 걸 반표를 해서 민족주의 계통의 사립학교를 다 문 닫게 만들어버립니다. 1908년 사립학교령. 그래서 써놓으세요. 이번에는 우리 선생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제가 책이 없는 내용도 시험 문제를 낼 거니까 1908년 사립학교령. 그 다음에 언론활동입니다. 황성신문, 그 다음에 대한매일신보까지. 황성신문, 대한매일신보. 자,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을사늑약의 불법성을 폭로했고요. 의병활동의 호기적 기사를 제기를 했는데 이 대한매일신보는 영국인이었던 누구와 배달과 신민회를 창립했던 양기탁이라는 사람이 함께 발간한 신문이에요. 따라서 이 대한매일신보는 뭐예요? 신민회 활동 가운데 하나가 되기도 합니다. 자, 애국계몽은 우이. 자, 까지 쭉 봤어요. 마치도록 할게요. 좀 많았어요, 양이요.